자,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뭐 안 중요한 게 없네. 그쵸? 그러니까 사실, 문법 부분마다, 파트마다 시험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나오면 안 나오면 그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오면 안 중요하겠죠? 근데 이번에 시험에 나와도 다음에 또 나와. 팔을 조금 바꿔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날 헷갈려 하는 건데,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틀은 각 부분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 뭐가 있고, 또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다, 이런 얘기를 쌤이 계속 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를 통해서 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 쌤이 강의가 한 25, 6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문제집,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넘는 그 문제집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니까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많은 문법 학원들의 특강들도 있고, 그리고 뭐 과외를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만약에 쌤 메타그래마에 가지고 이 개념을 한번 듣고 나서, 개념이 뭐가 중요하다는 걸 좀 알고, 그리고 나서 뭐 과외를 하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문제집을 푼다고 해서 안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긴 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학원이 원장으로서 하는 얘기면 선생님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메타그래마를 출판한 이유가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문법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하라고 선생님이 개념서를 전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제 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은 잘 모르잖아.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의외로 이제 원장님들께서 많이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서서히 지금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고는 있기는 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틈틈이, 이거는 이 메타그래마는 한 번 보고 버리는 책이 아닙니다. 계속 두고 영어를 공부하는 너네 자식들한테 가르쳐줘도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는 자기 책인 것처럼 또 이렇게 출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이제 그건 쌤 특허를 저작권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래도 뭐 쌤이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근데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면 좋죠. 자, 그러면 지금 쌤이 이제 얘기가 왜 했냐 하면,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5가지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형식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구분을 어떻게 하고, 또 그 각각의 형식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짚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한다고 하면 좀 외울 게 많아서 아이들은 부담스러워 하지만, 그래도, 가르쳐 주면 좋죠, 뭐. 자, 지금 우리가 이 형식이, 문장의 그 동사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자,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동사의 종류가 몇 개이기 때문에 5형식이다? 5가지니까 5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1형식에서 5형식까지 알아야 될 형식별 요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늘 얘기하지만 같이 수업 들으면서 이해하고 같이 외워주고 이래야지 머릿속에 딴 생각 있고 나중에 외우지만 이러면 절대 공부 안 됩니다. 같이 바짝 머리를 힘써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가 중학생으로서는 잘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기도 하고, 하지만 간간히 시험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중학교 때도 나옵니다. 근데 요 3번, 4번도 이제 고등학교 때 또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어떤 동사들이 이렇게 있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될 것인가, 이거를 이번 형식에서 다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형식. 문장의 형식이 이제 5가지 형식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이 동사가 5가지 있는데 크게 나눠서 몇 가지? 크게 나눠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거든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는 뒤에 뭐가 있고 없고 목적. 그렇죠. 바로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우리는 무슨 동사라고 부른다? 자동사라고 불러요. 근데 그럼 종류가 또 두 개지. 그럼 자동사 중에서도 진짜 주어하고 동사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면 그때 동사를 우리는 무슨 동사라고 부를까요? 완전, 그렇죠. 완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데 야, 난 주어하고 동사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좀 도와줘 봐봐. 근데 목적어는 필요하지 않아. 자, 그때 자동사를 우리는 무슨 자동사라고 부른다? 불완전. 그렇죠. 불완전 자동사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동사. 우리가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하나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목적어로 하나만 필요한 동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완전 타동사. 이렇게 불러요. 근데 목적어가 두 개나 필요해. 목적어를 두 개나 필요라는 동사를 우리가 상장 많이 받아보잖아. 자, 상장 맨 뒤에 뭐라 그래요? 자, 누구에게 이 상장을 뭐 한대요? 수여합니다. 을이 목적어야. 목적어가 두 개나 필요라는 동사를 우리는 수여동사라고 해요. 수여동사. 자, 그 다음에 목적어까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것만 있으면 되냐 봤더니 그건 또 안 된대. 그건 또 안 된대네. 그러면은 또 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까지 와야 돼.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까지 와야 된다면 그때 동사를 우리는 무슨 동사라고 부른다? 불완전 타동사다. 이렇게 불러요. 사실은 뭐 요즘 이런 말 어려운 말 요즘 쓰나요? 이런 얘기도 하지만 있긴 해요. 이렇게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문장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생긴 건 알잖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하고 동사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1형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다 있어야 되죠. 자, 문장이 되려면 주어 동사가 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 형식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야, 그는 멋진 녀석이야. 이 그가 어떤 녀석인지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주격,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그래서 주격보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봐봐. 아까 타동사는 다 뭐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목적어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근데 수요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두 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object인데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IO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목적 5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학생들이 형식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 형식을 구별하는 게 이게 몇 형식인지 구별하는 게 좀 어렵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형식을 막 복잡해서 막 한눈에 그냥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 뼈대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영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플러스 뭐? 자, 맨 처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필수 성분과 제외할 요소예요. 지금 봐봐. 필수 성분이 다 있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필수 성분 다 있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 그러니까 필수 성분. 자, 형식을 정할 때는 제외할 요소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외할 요소를 다 제외하고 놨더니 남는 덩어리가 2개야. 그럼 몇 형식? 1형식. 제외할 요소를 다 제외하고 놨더니 남는 덩어리가 3개인 거야. 3개면 몇 형식 아니면 몇 형식이다? 2형식 아니면 3형식이다. 그러면 2형식인지 3형식인지 구별하는 방법 뭐냐? 자, 첫 번째랑 세 번째가 서로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는 멋진 녀석이야. 관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몇 형식이에요? 2형식의 문제 아니야. 보어란 말이에요. 주격보어. 근데 지금 보세요. 그녀는 예쁜 인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녀는 예쁜 인형을 갖고 있어요. 이 그녀가 인형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3형식. 그 다음에 제외할 요소를 다 제외하고 놨더니 남는 덩어리가 4개야. 근데 이런 경우 있어. 명령문 있잖아. 명령문은 주어 없지. 그럼 3개밖에 없는데 쌤, 그럼 이게 2형식, 3형식인가요? 그렇게 보지 않고 동사 뒤에 2개 있냐 없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제외할 요소를 다 제외하고 났더니 남는 덩어리가 4개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관계가 없느냐, 관계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첫 번째, 세 번째가 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가 없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세 번째 해석을 에게라고 해석하면 되고, 요거는 을로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5형식에서는 얘들아, 이 목적어랑 목적보어는 해석할 때 무슨 관계로 해석하느냐? 자, 무슨 관계냐면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주어하고 동사. 진짜 주어 동사는 아니지만 원래 사실은 주어 동사 관계가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처럼 해석하면 된다. 자, 여기 한 김에 요거 한번 볼까요? 빈칸 또 두면 찝찝하니까. 자, 지금 여기야 형식 구별 방법. 제외할 요소를 다 제외하고 났더니 남는 덩어리가 몇 개냐? 2개인 경우는 몇 형식? 1형식이라고 했죠? 자, 2개인 경우는 1형식. 그 다음에 3개인 경우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관계가 있는 경우는 몇 형식? 2형식. 관계가 없는 경우는 3형식. 자, 그 다음에 제외할 요소를 다 제외하고 났더니 남는 덩어리가 4개다. 그러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몇 형식이라고요? 4형식이 되는 거고, 관계가 있는 경우는 5형식이다. 요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형식 구별 방법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제 형식별 요점 보도록 할게요. 자, 형식별 요점에서는 우리가 1형식에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사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독해 중요 구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여기가 사실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타동사로 쓰는 경우가 많은 동사가 있죠. 오히려 타동사로 많이 쓰여. 근데 1형식에 쓰였으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좀 주의해야 될 타동사였던 자동사의 뜻을 지닌 걸 조금 살펴볼 거고, 원래 자동사인 경우도 좀 볼 겁니다. 근데 얘는 시험 문제 혹 나온다고 하면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면 안 되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시험 문제 일단 덜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일단 1형식 유의동사는 6개가 있어요. 6개. 좋다! 충분하다! 이거는 2예요, 2.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안녕. 자, 요렇게 좋다, 충분하다, 요런 뜻을 지닌 거. 원래 우리가 두가 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
하다라면 무엇을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이 오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좋다,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이 되다라는 표현 중에 pay가 있어. pay. 우리가 알고 있는 pay는 무슨 뜻인데요? 지불하다지.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지불하다 해서 목적어가 2개나 필요할 수 있는 동사예요. 그런데 자동사로 쓰이기도 한다. 그때는 뜻이 뭐다? 이익이 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다. count라는 단어. 자, 우리가 count라는 단어는 원래 타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세다. 26페이지입니다. 자, 세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자동사로서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자동사예요. 원래 자동사입니다. 중요하다라는 단어 중에는 matte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atter. 그 다음에 지속되다라고 하면 last. 이렇게. 지속되다. 원래 지난이라고 하는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는 지속되다. 그 다음에 효과가 있다, 작동되다라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 작동되다라는 표현은 work. 이거. 요게 우리가 일형식에서 좀 유의해야 될 동사다.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do, pay, count, matter, last, work. 다시 한 번 더 시작. do, pay, count, matter, last, work. 이게 일형식 유의 동사다. 자,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it will pay not to sell. 요거는 지금 가주어진 주어네요. 자, 지금 보세요. 그것들을 팔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될 거야. 자, 이때 이은 해석 안 되는 가짜 주어였고요. 이게 진짜 주어. 그러면 동사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형식으로 이익이 되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형식에서 그러면 시험 문제에 굳이 나온다고 하면 뭐가 나오냐 하면 일형식에서 굳이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자, 2번 정도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는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there 비동사요. there 비동사.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there은 해석이 안 된다 그랬어요. 해석이 되지 않고 자리만 채워줘요. 그래서 공식 명칭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유도부사. 유도부사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와버렸어. 부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도치라는 게 생긴다고, 도치. 도치란 건 동사, 주어. 근데 is나 was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무슨 주어? 단수 주어. 자, 뒤에 여기 are이나 were이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무슨 주어? 복수 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어가 나왔으니까 있다, 있었다. 그럼 여기는 is, 과거형이었다면 was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복수 주어가 나왔으니까 있다 하면은 are, 있었다 그러면 were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도부사 나오는 there 비동사가 시험에 기출되는 유형이 뭐가 있냐 하면 지금 방금 살펴본 이렇게 지금 단수 주어가 오는 걸 맞나? 복수 주어가 오는 게 맞나? 이거 하고 그 다음 아까 부가의문문 배웠잖아요. 부가의문문 배웠을 때 there aren't 블라블라 해도 여기는 무조건 뭐가 된다? are there 요거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할 때 봐. Are there two bags 블라블라 이런 문장이 나왔어. 의문문 말이에요. 그럼 이거 대답할 때 어떻게 해요? Yes? 원래 주어 써야 되잖아.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는 거? There are. 얘는 그대로 쓴다는 거. 요 정도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대열 비동사 구문에서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는 좀 덜 중요한 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또 어떤 표현이 있다? here 있다는 겁니다. here. 그러니까 here 비동사 그 다음에 주어는 요거 here be 요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here는 여기도 here로 장소를 나타내잖아요. 장소를 나타내니까 얘도 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도치가 된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자, 여기에 단수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단수 주어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here are, here were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주어다? 복수 주어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야 버스가 여기에 버스가 있어. 그럼 여기는 is, 여기는 was. 그 다음에 여기는 two busses니까 here are 있었다 그러면은 were 이렇게 도치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일형식에서 알아야 될 내용, 일형식 유의동사 그러면 몇 가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세 가지. 첫 번째 뭐 있다? 유의동사 6개 있죠? 자, 유의동사 6개. do, pay, matter, do, pay, count, matter, last, work.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본 대열 비동사 그 다음에 here 비동사 요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부가의문문 방금 살펴본 거 onto ther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형식 동사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 형식이 아주 중요하죠. 이 형식에 쓰인 동사는 무슨 동사다? 감각이요? 불완전 자동사다.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는 않아. 하지만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줄 누가 필요하다? 주격 보호, 보호가 필요하다. 이게 이 형식 동사인데요. 이 형식 동사에서 알아야 될 것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개. 네 가지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가 이제 감각동사 얘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하면 이렇게 좀 나누는데 그냥 지각동사라는 거 있죠. 오형식의 지각동사. 그 동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 형식에 쓰인 동사는 그냥 감각동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감각동사가 자 봐.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보어 자리가 여기 뒤에다 보니까 이 감각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품사를 써야 되느냐? 형용사를 써야 되지. 시험 문제는 부사를 내놓습니다. 절대 부사가 오면 안 되죠. 왜요? 너네 보어는 필수 성분이야. 제외할 요소야. 보어. 보어는 필수 성분이지. 그러니까 필수 성분 자리에 제외할 요소인 부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형용사도 제외. 그거는 수식할 때지. 얘는 지금 보호 자리 형용사니까. 근데 해석을 하면 부사가 딱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해석해서 문제 푸는 아이들이 100% 틀리는 문제가 이거예요. 보세요. 야, 너 행복하게 보인다. 완전 자연스럽지 않니? 얘가 행복하게잖아요. 행복하게 보여. 오히려 얘들아, 행복한이라고 하는 happy. 원래 happy는 행복한이잖아. 너는 행복한 보인다? 말이 안 되지, 오히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happy리가 와도 틀린지 모르는 거. 우리 말로 해석했을 때, 했을 때 그러는 거지. 이 부사는 제외할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보어 자리인 이 필수 성분 자리에 어떻게 제외할 요소가 들어가냐고요. 그 절대로 부사를 쓸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형용사가 온다는 거야. 그거를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감각동사에서 조금 더 알아둘 것은 뭐가 있냐면 감각동사는
이 형식에 쓰인 거니까요. 목적어를 취하지 않겠죠, 이 형식은.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니까 수동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수동태라고 하는 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가면서 발생하는 어떤 문장의 변형인데 목적어가 없는데 수동태를 쓸 수 있겠냐고요. 없죠. 그래서 이 감각동사가 수동태로 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근데 이 자체는 수동태는 못 쓰고 이 자체가 그냥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자체가 수동태가 아닌데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세요. 너 행복하게 본다가 아니었잖아. 보이다였죠. 당하는 거잖아요. 능동태 형태인데 수동태처럼 해석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또 중요한 게 지금 아까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나는 굳이 명사를 쓰고 싶어 미치겠어. 뜻은 차이가 없어. 아, 나 명사 써야 되는데 여기 명사 써야 되는데 근데 감각동사 다음에는 바로 명사 못 오는데 그럼 뭘 써야 된다? like. 그렇죠. like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명사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like를 써야 돼요. like가 없으면 틀려요. 이해됐죠? 틀립니다, 이거. 그러면은 감각동사가 뭐가 있냐? 자, 감각동사, 지각동사까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시각, 청각, 오감각 있죠? 그 다음에 후각,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촉각,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시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look, 또, see, 또, watch, 이런 것들까지 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생까지는 나오는 게 observe라는 표현도 나온다? observe. 너네 observe가 무슨 뜻이야? 관찰하다죠. 관찰도 눈으로 본다고 얘도 시각동사, 지각동사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notice가 뭐예요? 알아차리다, 주목하다죠. 주목한다는 건 뭐야? 눈으로 본다는 얘기죠. 얘도 지각동사로 쓰인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각동사로 쓰인다. 이거를 좀 조심하자. 얘는 당연히 이제 중학교 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얘들아, 요게 감각동사예요. 얘가 이 형식에 쓰이는 겁니다. 얘들은 바로 뒤에 목적어 자리 못 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청각을 나타내는 것은 뭐가 있다? 사운드가 있습니다. 너네 사운드가 소리라는 명사 말고 동사로서 무슨 뜻이에요? 뭐뭐처럼 들리다. 얘 감각동사잖아요. 감각동사. 그 다음에 듣다 하면 듣다 타동사 hear. 그 다음에 또 listen to 있죠. listen to. 자, 그런데 요거까지 하나 더 챙기자고요. 이것도 시험에 기출된 게 overhear. overhear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위에서 듣는 거잖아요. 엿듣다. 지각동사. 엿듣다. 지각동사. 듣는 거니까. 자, 요거 감각동사. 뭐뭐처럼 들리다. 얘들은 다 듣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후각은 뭐야? 냄새. smell. 그렇죠. smell. 그 다음 미각은요? 맛보다 taste. 그 다음에 촉각, 느끼다. feel. 얘네들은 이 형식과 오 형식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형식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 형식과 오 형식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지각동사, 감각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형식 동사 하나 본 겁니다. 감각동사요. 감각동사, 지각동사 하나 본 건데요.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많이 기출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독해 지문에는 많이 나와요.
자, 그 독해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자, 뭐가 있냐면 lie, stay, stand, keep, remain. lie, stay, stand, keep, remain. 같이 한번 해볼까? 자, 시작! lie, stay, stand, keep, remain. 한 번 더. lie, stay, stand, keep, remain. 다음엔 누가 나온다고요? 형용사가 나오면 무슨 뜻이 된다? 뭐뭐인 상태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얘네들이 다른 뜻이 있잖아. 눕다, 거짓말하다, 머무르다, 서있다. 또 다른 뜻이 있잖아. 그때는 사실 이 형식으로 쓰일 때예요. 근데 여기 형용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형식으로 쓰인 겁니다. lie, stay, stand, keep, remain. 그래서 이거는 뭐뭐인 상태로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she kept silent 하면은 침묵한 상태로 있었다. 그러니까 침묵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동사가 있냐면 이건 독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독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get, grow, become, run, turn, full, come, go. Get, grow, become, run, turn, full, come, go.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얘네들도 다 다른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누가 나오면 형용사가 나오면 무슨 뜻이 된다? 뭐뭐 되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봐. 여기 잠든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떨어지다잖아 원래. 그럼 잠든 떨어졌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잠들게 되었다. 원래대로 넣었더니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 형식 동사다. 너네 그 go bad 이 표현이 너네에게 the fish went bad 이렇게 됐다고 써봐요. 이 물고기들이 나쁘게 간다? 말이 안 되죠? 나쁘게 되었다지. 나쁘게 되었다는 얘기가 뭔데? 상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맛이 갔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되다. 고가 가다라는 뜻이 아니라 형용사로 쓰이면 되다. 그 다음에 우리가 come true 같은 경우도요. 이게 오다가 아닌 거죠. 요거는 사실. 이런 이제 사실이 되다니까 사실이 됐다 해서 실현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형식 마지막 seem 하고 appear seem 하고 appear 요거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투부정사가 나와 형용사가 나오거나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하는 이 형식 동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투부정사 시제하면서 그때 seem to 구문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얘도 이 형식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자, 동사 감각동사 그 다음에 lie, stay, stand, keep, remain 그 다음에 get, grow, become, run, turn, fall, come, go 그 다음에 seem, appear 이 형식 동사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형식이 조금 많은데요. 사실은 삼형식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는 시험 문제 문법적으로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독해 지문에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쌤이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니까 안 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려워한 부분이니까 안 내는 것 같고요. 어쨌든 독해 지문에는 많이 나오니까 이런 표현이 있구나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이 삼형식 동사는 세 가지로 보는데 동사 뒤에 오는 형태들을 좀 봅니다. 전치사. 그리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사형식으로 착각해서 뭘 하면 안 되냐면 전치사를 생략하면 안 된다. 지금 이게 조금 포인트예요. 해석이
에게 을를처럼 해석됩니다. 우리가 에게 을를 하면은 몇 형식형? 4형식 같잖아. 그러면 원래 4형식에 전치사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야 이게 4형식이네 이 전치사 빼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3형식 동사여서. 근데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제외할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목적어 하나밖에 없는 3형식의 문장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형식 문장 맞습니다. 해석은 4형식처럼 되지만.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동사가 제거 박탈 동사,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제거 박탈 동사가 나오면 어떤 구조가 있냐면 A of B 또 B from A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자, A of B, B from A 해석도 A에게서 B를 하니까 약간 사형식 칙 하잖아요. 그래서 사형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제거 박탈 A of B, B from A, B, A, B 이렇게 B from A 쓰는 동사가 뭐가 있냐? rob, 강탈하다. rob, 강탈하다 하면 rob A of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자꾸 말을 많이 해주면 돼요. rob A of B. 그 다음에 제거하다는요. 제거하다 read라는 표현. read A of B. 그 다음 없애다. 우리가 relieve라는 단어. 사실 relieve라는 단어는 없애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안심시키다라는 뜻이 있죠. 안심시키다. 그 다음에 좀 덜어주다, 경감시키다, 덜어주다. 그리고 없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없애다 그러면 clear 있죠. 이게 맑은, 깨끗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동사로서는 없애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 박탈하다는 A에게서 B를 박탈하다. deprive, deprive, 박탈하다. A에게서 B를 박탈하다. 그 다음에 벗기다, strip. A에게서 B를 벗기다. 자, 여기 지금 3형식 동사를 보는 겁니다. A of B, B from A 뒤에 전치사가 그게 오는 거예요. 3형식 동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예를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rob A of B, B from A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이 독해 지문에는 사실 많이 나옵니다, 얘들아. 독해 지문에 많이 나와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는 4개 정도 동사가 있거든요. 자, 어떤 경우냐면 A of B야. 그리고 A that B야. 자, 근데 얘는 진짜 해석이 에게 을를이야. 완전 사형식이야. 그래서 여기 조심할 게 이 of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제외할 요소죠?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는 거 맞죠? 그럼 3형식이 맞습니다. 근데 요 밑에 거는 4형식이에요. 얘는 지금 제외할 요소가 없거든요. 여기에 에게, 을를 얘는 4형식이 맞아요. 3형식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자, 이 4개의 동사가 이 A of B의 3형식과 A that B의 4형식 구조를 취할 수 있는 동사예요. 그럼 그게 뭐가 있냐? 우리가 상기시키다, 기억나게 하다 라고 하는 remin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리다 라고 하는 inform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가 뭐예요? information이죠. 그 information 동사라고 생각하면 정보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경고하다는 뭐예요? warn. 그 다음에 확신시키다라는 표현,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convince. 자, 이 표현은 되게 독해지면 많이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 지금 요거 있잖아요.
이게 전치사 묻는 거는 어려워하니까 사실은 좀 잘 안 내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여기 A에게라고 하는 이 목적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없는 거야. 얘가 지금 있었는데 얘가 없다고 that만 먼저 that만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은 무슨 태가 돼야 돼요? 수동태가 돼야 되죠. 수동태 구문으로 얘가 좀 기출된 적들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remind. 그는 나에게 그의 아버지를 상기시켜. 그는 나에게 그의 아버지를 상기시켜. 이 말은 걔만 보면 그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게 을르리지만 이렇게 of를 써야 된다. 자, 요런 구조를 쓰거나 또 여기 보면 그는 확신시켰다. 누구에게? 존에게 무엇을? 그가 그 프로젝트를 잘 끝낼 수 있다고 확신시켰다. 자, 근데 시험 문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오면 John convinced that 쭈루룩 이런 문장이 나왔어.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이게 맞겠냐고요? 맞아요? convince란 단어는 뒤에 뭐야? 에게 을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가 없어? 대짤만 을물만 있고 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동태가 돼야 되는 그런 문장으로 기출이 고등학교 때는 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삼형식 동사는요. 공급 동사인데요. 요거도 진짜 해석이 A에게 B를 하니까 진짜 사형식 같아요. 그리고 요때 A하고 B를 막 바꿔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A가 사람이라든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삐리리 A with B, B to A, B for A 이 구조가 돼요. 자,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계속 말로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아까 in remind A of B, remind A that B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면 독해 지문 보면 아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뜻으로 remind라는 동사만 생각하고 훅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독해는 풀지만 영작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지. 그래서 독해 따로 영작 따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문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면 라이팅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뭐 살짝 틀리는 거 있더라도 거의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A with B, B to A, B for A 구조를 취하는 동급 동사가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제공하다라고 하는 provide가 있는 겁니다. provide. 그럼 공급하다가 뭔지 알아요? 공급하다? S로 시작하는 거. 공급하다. 서포트? supply. 공급하다. 자, 그 다음에 제공하다 그러면 또 solve. solve. 제공하다. 그 다음에 뭐 기부하다. 뭐 endow. 주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제공하다면 furnish. 이런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실은 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믿고 맡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가 trust 있죠. 사실 여기까지는 몰라도 provide랑 supplied는 꼭 기억하자. 자, provide A with B. 얘는 많이 나오잖아요. supply도 많이 나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The old lady provided us. 여기 봐, 사람이 나왔죠? 여기에 with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분이 우리에게 많은 돈을 제공해 주셨어요. 또 요거를 같은 표현이 much money to us나 for us나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4형식하고 5형식은 또 우리가 공부할 게 많으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우리가 형식, 지금 2교시에서는 지금 형식을 좀 봤습니다. 형식은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형식이 나뉘어졌다. 크게 나눠서 무슨 동사랑 무슨 동사가 있다? 자동사랑 타동사가 있다. 그 자동사랑 타동사는, 자, 어떻게 해요? 뭐에 따라서 다르다? 목적어.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다르다. 목적어가 뒤에 있나 없나? 자, 목적어가 뒤에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자, 목적어,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뒤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목적어 필요 없다. 그러면 무슨 동사? 자동사. 목적어 필요하다. 그러면 타동사. 그래서 이 자동사도 몇 개? 2개. 타동사 몇 개? 3개. 그래서 1, 2, 3, 4, 5 형식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무슨 동사였고요? 완전 자동사. 아니야, 보어가 좀 필요해. 그러면 불완전 자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있으면 돼요. 완전 타동사. 목적어가 2개 필요해. 수요 동사. 목적어랑 보어까지 필요해. 불완전 타동사. 요렇게 해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었는데 우리가 형식을 구별할 때는 제외할 요소를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제외할 요소가 누구였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부사, 감탄사였죠. 그걸 다 제외하고 놨더니 남는 덩어리가 몇 개? 2개면 1형식. 3개더라. 그러면 몇 형식 아니면 몇 형식? 2형식 아니면 3형식인데 첫 번째랑 4번째가 관계 있다면 몇 형식? 2형식. 첫 번째랑 세 번째가 관계 없다면 4형식. 3형식. 제외할 요소를 다 제외하고 놨더니 남는 덩어리가 4개더라. 그러면 몇 형식 아니면 몇 형식이다? 4형식 아니면 5형식.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4형식, 에게, 을를 관계 있더라. 그러면 5형식. 무슨 관계로 해석하고? 주어, 동사의 관계로 해석하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1형식 유의점, 2형식, 3형식의 형식별 요점을 지금까지 살펴본 겁니다.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 쌤 숙제를 일단은 내도록 하겠습니다.